자, 이제 마지막에 할게. 첫 번째가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명칭을 쓸 의무. 그리고 명칭이 뭐냐 그러면 상호입니다.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 즉 상호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이렇게 상호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상호를 쓸 때 우정 부동산 사무소 이러면 됩니까? 이게 상호예요. 우정 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이란 말을 살리려면 그 뒤에 중개란 말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틀린 거. 아니면 사무소란 말을 살리려면 앞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되는 건 제대로 된 거예요. 사자가 두 개입니다. 사무소 이렇게. 자, 이건 제대로 된 겁니까? 공인중개사 박찬호 사무소 이렇게. 그렇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자,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칙 개공이 있죠? 자격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사무소 명칭 쓰는 방법은 뭐예요? 부칙 개공이 사무소 명칭을 쓰는 방법? 그렇죠? 요거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돼요 라고 돼 있어요. 반대해서 가면 이렇게 써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정부동산 사무소 이렇게 쓰면 사무소 명칭을 잘못 쓴 거죠? 아까 처음에 우정부동산 사무소 그러면 잘못 썼잖아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는 보통은 간판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간판에 우정부동산 사무소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간판이죠? 법 위반 간판이죠? 그랬을 때는 철거명령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잘못된 간판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철거명령 대상.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떼내죠? 그걸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등록과청이 대신 떼내고 그 떼낸 비용을 떼냈어야 될 개공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받아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집행. 이때 대집행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합니까? 그렇죠.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한다. 이거 대집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등록관청. 철거명령 내린 사람 누구예요? 철거명령도 등록관청. 과태료 물린 사람도 누구예요? 등록관청. 그죠? 사무소 명칭 사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킨 건 전부 다 백과. 명칭이 잘못된 간판은 철거명령 대상. 자진 철거 안 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대집행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한 세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간판 실명제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저 칠판까지 한번 쓰면 끝나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비중이 있어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잘 봐두셔야 돼. 간판에 이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간판입니다. 그리고 간판은 법조문에서 5개 광고물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거기다 뭘 적으라고요? 실명.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증상의 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증에 나온 이름. 조심할 거. 자, 지금부터 이제 출첵거리. 이 등록증상에 실명을 적는데 법인 간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 간판에다는 대표자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법인 간판에는.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도 간판 걸겠죠?
분사무소? 그럼 분사무소가 간판 건다 그러면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놔야 될까? 그때는 책임자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야. 여기를 출제합니다. 분사무소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 분사무소 간판은 누구 이름? 책임자. 이거 하나. 이거 갖고 3번, 4번 출제한 거야. 틀리게 맞게 이렇게. 또 한 가지. 이 간판은 5개 광고문은 4가지 간판만 이름 적는 거예요. 가로형 간판, 그렇죠? 옆으로 길쭉한 거. 세로형 간판, 위아래로 길쭉한 거. 그 다음에 옥상 간판, 그 다음에 돌출 간판. 돌출 간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개업소 그 출입구 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삼성부동산 이렇게 써진 거 있잖아요. 출입구 바로 위에 보통 하얀색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돌출 간판이야. 여기에다가 이 4가지 간판에다 뭐 하라고요? 이름 적으라고. 4가지 간판에만 이름 적습니다. 가로형, 세로형, 옥상, 돌출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모든 간판, 모든 5개 광고물에다가 실명을 적는다. 그러면 맞겠습니까? 틀리죠. 내용 2가지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2가지인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하지? 간판 실명제를 위반했다.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백과요. 그리고 간판 실명제를 위반한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죠. 법 위반 간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철거명령 대상. 그죠? 간판을 봤더니 대표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는데 거짓으로 적혀 있어. 그건 잘못된 간판이잖아요. 백과면서 뭐예요? 철거명령 대상.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집행한다. 어느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이거 다 누가 해요? 등록과청이 한다. 똑같아요, 저기야. 자, 3번째. 표시 광고. 자, 시험에서 지금 보면 명칭 사용, 이건 상호입니다, 상호. 꼭 간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호고, 여기는 간판 얘기요. 근데 여기는 광고 얘기예요, 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물 광고야.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매물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광고 못해요. 매물 광고를 못 낸다고. 2번째.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법에서 광고 전단지에다가 요런 거는 꼭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명시사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어넣게 돼 있는, 명시하게 돼 있는 사항이 있다.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 요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광고 전단지에 꼭 집어넣게 돼 있는 거 4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상호. 또요? 소재지. 소재지 그러면 그 주소요. 사무실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되죠. 연락처. 요 4가지가 그 광고 전단지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명시사항이다. 근데 거기 보면 이 4가지를 갖다가 암기해 버리시자면 성명,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소연 그러면 돼요. 성명, 이소연 그러면 이게 광고 전단지에 들어갈 거. 근데 그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고 개공만. 그러니까 여기서요. 만약에 광고를 낼 때 연락처를 빼먹었어요. 광고 낼 때 중개사무실에 연락처를 빼먹었다고. 잘못했죠? 집어넣게 돼 있는데 어떤 제재를 받느냐? 백과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백과죠, 백과? 아주 중요한 법 위반은 아니에요. 가볍게 살짝 어긴 거지. 자, 4번째. 간판 철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렇죠? 자, 뭐냐면 한 문제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 간판 철거예요. 그럼 간판을 떼게 돼 있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간판을 떼느냐? 법에서 간판을 철거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 나오죠. 그 간판 철거라고 돼 있는 사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소를 갖다가 이전했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전 신고했을 때 간판, 옛날 간판 떼어야지. 또요.
폐업 신고했을 때도 그 걸려있던 간판 떼어야죠. 폐업 신고. 또요.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등록 취소요. 강제 폐업이잖아요. 이건 자진 폐업이고. 등록 취소 당했을 때도 그때도 간판을 떼야 되죠. 간판을 철거하게 돼 있는 사유가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전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폐업 신고. 요것은 강제 폐업, 등록 취소. 이 세 가지가 철거해야 될 사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암기할 때 앞에다 철자를 집어넣어서 네 가지를 암기해 버리세요. 그 네 가지는 철이, 패취예요. 이 철이라는 애 등에 붙이는, 귀에 붙이는 패치를 얘기해요. 철이, 패치. 열내리라고 하는 패치 있잖아요. 등에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패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철거 사유인데 중요한 것은 휴업 신고했을 때는 철거합니까? 간판? 안 해요. 폐업했을 때 철거하는 거예요. 개업공인기사가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해봐. 영업정지 당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당한 개업공인기사는 간판 띱니까? 안 해요. 언제 띄는 거예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간판을 띄는 거지만 영업정지는 간판 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야, 이게. 이건 여러 차례 나왔지, 이건. 그래서 철이, 요 철자, 철이, 패치, 이렇게. 여기 사무소 이전이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사실상 폐업이에요. 여기 폐업하고 저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업일 때 간판 띄는 거예요, 전부 다. 강제 폐업, 자진 폐업, 실질적 폐업이에요. 이랬을 때 간판을 철거하게 돼 있고 언제까지 간판을 철거합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간판을 언제까지 철거해요? 지, 채, 없이. 여기를 물을 거예요, 여기를. 지체 없이를. 응? 지체 없이 철거한다. 여기를 물을 거라. 이거 알아두시고 사유, 처리, 패치 기억하시고. 여기는 과태료가 없어. 그죠? 과태료는 없는데 이게 이럴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해야 되잖아. 알아서. 철거 안 하면 어떡하지? 대집행. 철거 안 하면 어떡하지? 대집행. 무조건 따라 붙는 거야. 그때 대집행은 어떤 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 다섯 번째. 업소에다가 걸어두게 돼 있는 게시 의무라는 게 있어. 게시 서류가 있다고. 이것도 한 3년, 4년 만에 한 번씩 한 문제로 나오지. 보통 한 문제로 출제했던 게 요구하고 예예요. 그럼 업소에 걸게 돼 있는 게 뭐가 있어? 중개보수, 율표, 율표 같은 거 걸어놔야지. 조례표, 또요. 자격증도 걸어놔야 자격증. 또요. 등록증도 걸어놔야 등록증. 또요. 보증서류도 걸어놔야지. 요 네 가지가 걸어둘 서류죠. 그래서 걸어둘 거니까 여기다 개자를 집어넣어서 개, 등, 보, 고자를 또 집어넣습니다. 보고, 자, 요. 등을 보고, 등짝을 보고, 등 하니까 잘 못 알아먹는 모양인데, 등짝을 보고 자요, 이 말이에요. 등짝을 보고 자요. 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하는 소리요. 개, 등, 보고 자요. 등짝 보고 잔다고. 반대로 돌아서 자니까. 개, 등, 보고 자요. 게시할 서류입니다. 등자가 뭐라고요? 업소에다가 등록증 걸어놔야지. 이때 그 등록증은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 근데 여기 중요한 출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분사무소다 그러면 분사무소에다가는 등록증을 거는 거예요? 신고필증을 거는 거예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등록증에다가 아니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게시한다고 출제할 것 같다니까. 예감이 그래.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고 신고필증 원본. 원본이 이것도 보자는 뭐라고? 보. 우리가 암기할 때 글자 따 보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거의 비슷한 글자를 따요. 보자가 뭐예요? 보증서류야. 보증설정 증명서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줄여서 얘기해요. 보증서류 그럼 끝이에요. 공제증서나 보험증서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는요. 이거 중요하죠.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예요? 원본. 이것도 원본이에요.
기출문제에서는 자격증 4번이라고 출제를 했었어요. 4번은 안 돼요. 원본이야. 그런데 여기는 뿔이 있어요. 뿔. 이 자격증은 사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하지만 개공 거 누구 것도 게시해야 돼. 소공 거. 밑에서 일하는 소공 것도 걸어놔야 돼. 뿔이 있어요. 뿔. 자격증 원본은 뿔이 있어요. 개공 거, 소공 거 다 걸어놔야 돼. 다 원본으로 걸어놔야 돼. 그 다음에 요자는 뭘까요? 줄여서 우리는 요율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율표. 복비 계산할 때 필요한 요율표. 이것까지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할 서류에 가만히 보면 게시해야 됩니다. 그런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나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걸어둘 서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게 막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구비서류, 분산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갈 구비서류, 거기에는 막 잔뜩 나오죠, 이게. 근데 게시할 서류는 이게 없어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가장.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요. 게시할 서류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실제 중개업소 가면 사업자 등록증 걸려 있어요. 걸어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세법 규정에 따라서 걸어두는 거예요. 여기는 중개사 법령상에 게시할 사항을 해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거기는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하여간 이거 4가지 빼고 나머지는 걸어둘 의무가 없다 이런 거고,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4가지를 업소에다 걸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요율표를 안 걸어놨다 이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여기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세요. 누구의 의무예요? 전부 다. 개공의 의무예요. 개공은 상호를 저렇게 써야 된다. 1번. 개공은 간판에 이름 적어야 된다. 2번. 개공은 광고 이렇게 내야 된다. 3번. 개공은 간판 이럴 때 띄어야 된다. 5번. 개공은 사무실에 이거 걸어내야 된다. 다 개공력이에요. 그래서 4번 이거 하나 빼고 전부 다 100과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우스운 거예요. 과태료 받았다고 우는 사람 못 봤어요. 영업정지 당했을 때부터는 조금 얼굴이 굳어지죠. 등록 취소는 더 굳어지고 과태료는 약한 거예요. 과태료 뭐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그러면 받으면 고맙다고 해야 돼요.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에? 자, 그런데 이건 별거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웃음이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써버린 거예요. 개공이 아닌데.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개공 아닌 자가 그렇게 썼어. 크게 잘못됐어. 이름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잡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잡아갑니다. 두 번째. 아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누구만 광고를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개공만 낼 수 있지. 그런데 개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표시광고를 했다니까? 개공 아닌 사람인데 광고를 냈어. 부조건이 광고를 내거나 소공이 단독으로 광고를 내거나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 자가 광고 냈죠? 잡아갑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웃음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잡아간다니까. 형사처벌, 형사처벌.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막 대놓고. 크게 걸리지.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인데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막 써대요. 크게 걸리지. 무자격자인데. 아닌 자가 쓰게 되면 잡아간다니까. 이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니까. 1항 일반이라니까. 이렇게. 근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내용 소용없어요. 아닌 자가 눈에 보이면 돼요, 그냥. 아닌 자가 뭐 썼다네. 아닌 자가 뭐 했다네. 아닌 자가 어쨌다네. 그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 이게 시험에 서너 차례 나왔던 판례인데 이게 명함이에요, 명함. 근데 거기에 부동산 뉴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중개업소 상호를 써놓고 여기다가 지금 보니까 대표라고 명함을 봤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최순실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 있겠어? 없어.
보나마나 자격증 없다고. 자격증 없는데 자기 사무실이지. 자기가 얻어놓은 거지.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걸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야. 그 자기 사무실이니까 자기가 얻었으니까 자기가 월세 내고 자기가 얻었으니까 대표라고 파지 당연히. 대표라고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뿌렸다고 이 명함을 막 뿌려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게 무자격자인데 이런 명함 뿌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 돈 제일 많이 벌었어. 그러면 거기에 26회 때 자격증 딴 사람, 옆에 23회 때 딴 사람, 22회 때 딴 사람, 19회 때 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돈을 못 벌고 앉아있어. 손 빨고 있다고. 이 사람은 무자격자인데 돈을 그렇게 벌고. 어디가 아파, 여기? 배 아프지. 배 아프면 어디 가요? 그렇지. 광명 시청에 가야지. 찔러요. 이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대표라고 썼어. 만약에 이걸 공인중개사 최순실 그랬으면 당장 잡아가요. 그런데 대표라고 써도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중개수 상호가 나오고 거기에 대표라고 쓰면 일반인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요? 지금 부동산 사장님 중에 97%, 8%가 다 증 있는 사람이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증 있어요? 98%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은 부동산 상호가 적혀있고 사장님을 뜻하는 대표가 나오면 증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대표라고 쓴 것이 대표라는 직함을 쓴 것이 상호 밑에 이것이 유사한 명칭을 쓴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과태료가 아니고 잡아간다니까. 이것이 다 해버렸어요. 끝났다고. 교재를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24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가로 3번이 있습니다. 24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칭 표시 의무 및 사용 금지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지금 제일 앞에 1번 얘기하는 겁니다. 칠판에서.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부칙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거 어겨도 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디귿번은 이제 웃음이 안 나온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개공 아닌 자가 쓰게 되면 1학년 일반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동그라미 2번 5개 광고물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다가 요 4가지 간판에다가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무엇을 표기해라? 성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성명 표기 의무 이렇게 하지 말고 간판 실명제라고 입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판 실명제 이렇게 입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 포인트가 두 군데구나. 간판 또 뭐요? 실명. 그래서 딱 2가지만 출제하거든.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보시면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의 성명을 갖다가 적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 책임자의 성명. 만약에 간판 실명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백과다. 다 백과예요.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칠판에 1번요. 제일 왼쪽 1번. 그 다음에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는 잘못된 간판이죠. 간판에 개공 아닌 자가 막 저렇게 써놨어. 간판에다가. 그러면 잘못된 간판이잖아. 법 위반 간판이잖아.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철거명령 대상. 그 다음에 자진철거 안 하면 뭐예요? 대집행. 대집행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보면 잘못된 간판 그러면 뭐예요? 철거명령. 그리고 자진철거 안 하면 대집행. 이게 한 세트예요. 가로 4번 중개광고 시 표기 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보면 성명 광고지 들어가야죠. 동그라미 1번의 기억번 성명 들어가죠. 니은번 명칭 들어가야 되죠.
소재지 들어가야 되죠? 연락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명 이소연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공 아닌 자가 광고 내면 과태료요? 1항 1반이에요. 1항 1반 이렇게.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받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9페이지 가십니다. 29페이지 5번. 게시할 서류 그 네 가지 어떻게 암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개등, 보고, 자요. 이렇게 네 가지. 개등, 보고, 자요. 동그라미 1번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하면 뭐예요? 신고필증, 원본. 등자입니다, 등.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 원본이죠. 이때는 개공의 자격증도 걸어두고, 또 누구 것도 소공의 자격증도 게시하고. 근데 전부 다 뭐예요? 원본. 자, 3번이 뭐예요? 길지만 우리는 요일표라고 하면 돼요. 요일표요. 게시하게 돼 있고. 자, 네 번째가 뭐예요? 보증 서류. 길지만 우리는 뭐예요? 보증 서류. 끝이에요. 그래서 개등, 보고, 자요.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게시할 서류인지를 기억을 해보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요. 30페이지. 이제 끝입니다.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줄 끝에 가면 언제까지 간판 철거한다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를 물을 거니까 10일 이내, 7일 이내 다 틀린 거예요. 지체 없이 철거합니다. 철거해야 될 사유 세 가지. 처리, 배치. 처리, 배치. 그래서 기억번 이전 신고, 내연번 폐업 신고, 디귿번 등록 취소, 처리, 배치 이렇게. 만약에 철거해야 될 경우인데 세 가지.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대집행 할 때는 어떤 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그 대집행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쓰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시험범위에요. 여기까지가.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